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네요. 자,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첫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1, 2월 달은 기초 강의, 2, 3월 달은 뭐다? 기본 강의, 그 다음 5, 6월 달은 뭐다? 예, 심화 강의가 들어갑니다. 이 기본서 세 바퀴를 도네요. 세 바퀴를 돌기 때문에 천천히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오늘은 총론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과목을 잘 봐야 돼요. 2차는 공법, 그 다음 중개사법, 과목을, 그리고 공시법, 그리고 세법. 그래서 40문항이죠? 이렇게 40문항. 그 다음 공시법, 세법은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그래서 공시법은 24개. 그리고 세법은 16개가 나오네요. 합쳐서 40문항이다. 그리고 공시법은 다시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눈다. 요렇게 나누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뭡니까? 이거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공시법은 절반만 맞추면 돼요. 50점. 그리고 중개사법은 반드시 몇 점 이상 맞춰야 된다? 80점 이상. 그래서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춰야 돼요. 공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법은 최선만 다하고. 자, 그 다음 뭐다? 이 지적법, 등기법 중에 지적법을 잘해야 돼요. 등기법은 어려워. 공법도 어렵고 세법도 어려워요. 그래도 2차 학습 전략은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자.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서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점 남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제는 뭐다? 공법, 등기법, 세법 어려워. 그럼 전략은 어떻게 한다? 중개사법과 지적법을 고득점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럼 세법도 16문제인데 목표는 몇 개다? 10개. 그럼 60점 살짝 넘어요. 10개가 목표입니다.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히고, 항상 세법은 어려워. 5개 정도는. 그래서 찍는 수준으로 간다고요. 전국 수강생은. 그래서 이 세법도 가장 비중도가 낮은 과목이지만 독립적인 과목이라 생각해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단 비중도가 높은 과목은 시간을 많이 잡고, 비중도가 적은 과목은 시간을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세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이다. 법 내용이 다르므로 따로따로 배울 뿐이다. 자, 그럼 오늘 뭘 배운다? 세법, 세금에 관한 법 중에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운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보고 가자고요.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 그럼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뭐다? 토지 및 건축물. 절대 정착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세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 그럼 부동산 관련 여기 이거 보고 벌써 우리가 기초 강의 12월 11월 기초 강의 끝났죠, 그죠?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기본이. 자, 다시 두 번째 도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네요. 그럼 세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소유권 이외의 취득을 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한 번 내는 거죠? 한 번 냅니다. 그리고 매년 내는 거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매년. 그리고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다? 개인이. 그리고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게 이제 본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과 관련된 밥풀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본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은 취득세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세 문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합쳐서 몇 문제다.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세 문제. 종부세는 한 문제. 합쳐서 네 문제. 합쳐서.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오죠? 다섯 문제. 종합소득세 한 문제. 그래서 합쳐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게 14문제. 이게 각각 강론을 배워요.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뭐다? 전체 내용을 배우는 뭐를 배운다? 총론을 배웁니다. 오늘은 각각 배우는 거는 다음 주부터 배우고 오늘은 전체 내용을 배우는 뭐를 배운다고요? 조세, 총론을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매년 재산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개인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이름이 다르죠? 종합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거를 설명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프린트가 2장이에요. 자, 프린트가 2장인데 한 장은 뭐다? 이게 문제입니다. 7번까지. 이거는 오늘 배운 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법도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최소한 5번 이상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은 뭐다? 기출문제인지 응용문제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법 왜 점수가 안 나와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세법하고는 뭐다? 기출문제를 먼저 갑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괄호놓기든 OX든 건 보충학습으로 봐주시고요. 이거는 끝나기 5분 전에 해설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트 보세요. 이거. 자, 기본서를 강의하되, 기본서 강의가 끝나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다? 1페이지는 조세 총론 핵심 정리, 전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뒷면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다? 자, 뒷면에 보면 세목별 과세요건, 세목별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가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왼쪽에 봐요. 자, 뭐를 배운다? 1번 취득세, 왼쪽.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 숲을 보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따로따로 하되 항상 복습할 때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조세 총론 파트로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조세 총론. 자,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296페이지네요. 자, 296페이지. 자, 총칙. 자, 조세 총론이라고도 그러고 총칙. 전체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어렵죠, 그죠? 그러나 세법을 잘하는 지름길은 전체를 잘해야 된다고요. 전체. 자, 296페이지. 자, 그럼 뭐는 알아야 돼요? 조세의 정의.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런다. 그래서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가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 그런다. 그래서 이 세금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금은 누구만이 거둘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주체, 즉 과로, 과세권자.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주체, 국가. 그럼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국세청이 걷어가죠. 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과의 목적은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도 있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걷어가고, 그럼 우리가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그럼 세금을 막 걷으면 안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세금은 뭐다?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아무에게나 막 걷으면 안 되죠?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막 걷으면 뭐다? 과세권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뭐다? 조세 법률주의다.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된다? 이 과세 요건. 이제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걷어가되 법에 의한 세금을 과세할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론에서 이 과세 요건 위주로 세법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면 1번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2번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 되고, 3번 세율이 결정돼야 되고, 4번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돼 세금을 과세할 요건 4가지가 충족되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거둘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알아두시고 297쪽에서 별표시, 아주 중요하죠. 납부 방법.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별은 꼭 봐야 돼요. 자,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은 뭐다? 금전납부입니다. 금전납부예요. 다만 납세무자의 납세 표준을 예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는 뭐다?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책에 또 하나 적어요. 뭐도 된다? 분할납부도 인정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있고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도 있다. 이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출제 안 되는 세금이 있어요. 출제 안 되는 세금이 뭐다?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 상속세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벌었을 때 법인세를 내야죠. 법인세도 출제 제외.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출제 제외. 그러나 기초는 알아야죠. 그럼 이해는 세무소가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출제 안 된다고요. 그러나 지방세, 국세 이런 건 기본적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죠. 칠판 딱 보세요. 자, 나왔잖아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목.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책에는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럼 한 번 배웠기 때문에 수업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자,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래서 기초과정은 숫자만 알아면 돼. 숫자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250초가.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이 세법은 있잖아요. 솔직히 기본서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요약집만 딱 하면은 80점 맞아요.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학원에 고득점 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60점 맞고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되 결국은 뭐다? 세법은 요약집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 250 양도소득세는 뭐다? 1000초가입니다. 1000초가의 요건이. 자, 그 다음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분할납부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어요. 이게 출제되잖아. 상중하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단 국세 중에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네, 돌아가셨으니까 단 뭐다? 출제는 제외라고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물납은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도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물납이 안 돼요. 단 둘 다 되는 거는 재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항상 재산세 속에는 뭐가 들어가? 도시지역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 그래서 오늘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뭐다? 수업이 어려워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집이 있는 분들은 뭐다? 세법을 잘해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재산세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포함해서 날라옵니다. 그럼 도시지역분이 뭐예요? 우리의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서 포함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와 재산세다. 도시지역분 포함.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298 꼭대기 5x는 반드시 복습용으로 풀고 가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조세는 금전을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자 편을 위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X죠, 그죠? 물납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세와 상속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는 인정하지만 물납은 인정 안 해요. 왜 물납을 인정 안 할까요? 물납을 하면 손해 날까요? 이익 날까요? 물납을 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게 물납이에요. 부동산으로 주는 거. 그럼 물납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30% 정도 손해나. 그러니까 부자들은 절대 물납을 안 해요. 그래서 물납을 안 하니까 종부세, 양도세가 폐지를 시켰어. 근데 왜 재산세는 남아있을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고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안 팔리잖아요. 그죠? 아파트 값이 막 절반 정도로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앞으로 30% 더 떨어진대요. 그럼 분양가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은 뭐다? 귀신도 몰라요. 알아들었나요? 전문가들이 뭐서 떠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대출받고 뭐 이렇게 갭 투자한 분들은 요즘 은행금리도 올라가고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 자, 과세 주체에 따라 세법의 기초는 뭐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298쪽. 그래서 국세의 이름, 국세의 세목은 몇 개가 있다?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그 13개예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콤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이라고요. 하나의 이름이다. 13개. 그럼 우리는 13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뭐만 배워? 여기 있잖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다 그러나 시험은 안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국세라는 거는 알아야 되죠. 이게 출제되는 거야. 우리가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뭐를 얘기합니까? 양도소득세와 무슨 소득세를 합친다?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 원래 퇴직소득세도 있는데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소득세 하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 다 국세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배운다? 소득세, 종부세, 농특세, 인지세가 부동산 관련,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출제 제외. 단 국세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그럼 세금의 이름은 13개입니다. 자, 그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 나와 있죠? 그다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으로서 세금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11. 그럼 토탈 세금의 종류는 관세 빼고 몇 개요? 14개입니다. 24개. 토탈 24개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나왔잖아요. 오른쪽 박스에 이게 11예요. 11. 막 정신없게 해놨어요. 책을. 결국은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거 밑줄 그어요. 취득세 299에. 취득세. 그럼 취득세가 두 군데 있잖아요. 과세권자에 따라 다르니까 두 군데 취득세 밑줄 긋고. 자, 두 번째는 뭐를 찾아? 등록면허세. 양쪽에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찾아야 돼? 재산세. 잘 찾아요. 재산세. 몇 번째 줄에 나왔어? 네 번째 줄에 재산세. 그 오른쪽에 밑에 재산세. 항상 양쪽에 나와 있어요. 재산세. 밑줄 긋고. 오른쪽 끝에 재산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재산세. 좌우간 양쪽에 있어요. 구세에도 있고.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하나 뭐가 출제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찾으세요. 자, 도세에 나왔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래, 가운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도 부동산 관련 출제되죠, 가끔. 그 다음, 지방교육세를 찾아야 돼. 다 양쪽에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제되는 거예요. 오지선다형이므로 한 지문씩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지방소득세가 뭐예요? 항상 지방소득세는 뭐다? 소득세의 몇 프로? 10%를 별도로 과세하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항상 우리가 세법 배울 때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의 몇 프로? 10%는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거. 지방소비세가 뭘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국세죠? 10% 납부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줍니다.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뭐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0%를 국가에서 걷어서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비세로 지방으로 보내준다.
그다음 일단은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도 지방세다. 그 다음 주민세. 여러분들이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 날라오죠? 지방세.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담배 소비세, 레저세 이런 거는 자 지방세. 그래서 지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다? 4개. 지, 네 개잖아. 지. 자, 그럼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11개 세목이 있다. 합쳐서 24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알아야 할 거는 지방세는 과세권자로 구분합니다. 과세권자를 구분해야 돼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지. 그럼 지방세는 뭐를 알아야 돼? 납세지.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기 위해서 물건 따라다닙니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납세지. 그래서 원칙이 뭐다?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다.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납세지가 어디야? 주소지 관할세무서라고요. 그래서 국세는 사람 따라다닌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되려면 소재지로 가야죠. 그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를 알아야 돼요. 소재지 과세권자.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래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간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소재지, 특별시장이 걷어갑니다. 광역시는 소재지, 광역시장이 걷어가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자 나왔잖아. 취득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걷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게 취득세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줄여서 뭐라 그런다? 특광도세. 자, 그 다음 재산세를 보자고요. 자, 재산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구세. 자치구청장이 걷어가요. 그리고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시장군수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한번 찾아봐요. 자,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시장군수,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구청장, 구세.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예요. 기초 자치단체장이 걷어간다. 여기는 서울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동네라도 알아야죠. 자,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 걷어가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누가 걷어가? 자치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서울은 이 재산세를 공동과세합니다. 특별 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만 특이해. 그러나 일반 광역시는 구청장이 걷어가 100%. 그러나 서울만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를 한 다음에 서울 25개 구청이죠.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니죠.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요? 등록면허세를 내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 뒤로 읽으면 뭐다? 도구세죠? 도구세. 자, 그럼 등록면허세 찾아야죠. 자,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다?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 등록면허세 나왔네요. 등록면허세 나와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 특별시, 광역시, 여기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네에서 길 건너 남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 서울은 누가 걷어가요? 서울은 누가 걷어간다? 서울은 누가 걷어가? 누가 걷어가요? 구청장. 구청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것만 아니라 알아야 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특별시장.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 구청장.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역시 구청장.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뒤로 읽으면 양다리 걸쳐 있죠? 도구세입니다. 도구세. 그래서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가 필요해. 도구.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암기가 안 될 때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자치시와 자치도란 얘기가 나와요. 책의 오른쪽 자치시와 자치도는 11개 세금에 다 과세권자예요. 자치시와 자치니까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11개. 하나, 둘, 셋, 넷, 다 11개. 모든 세금의 과세권자예요. 그래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특별시, 광역시. 그럼 여기 한번 딱 공통이 뭐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갖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등록면허세가 답이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다? 등록면허세다. 취득세도 특별시세잖아요. 그리고 재산세도 특별시장이 공동과세하는 특별시세예요. 그리고 복잡한 거는 하지 말아요. 지금 기초기 때문에 세 가지만 과세권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라고요?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돛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돛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냐고요? 재산세가 답이겠죠?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조세의 수입, 뭐가 나와? 용도에 따라. 이 용도는 뭐냐?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는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 경비.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건 보통세.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이 뭐다? 보통세입니다. 이거 일반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세, 대부분의 세금. 자, 그럼 이 목적세, 요거를 알아야죠?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의 종류는 24개가 있어요. 목적세는 토탈 5개밖에 없다. 그래서 목적세, 특정 경비에만, 그래서 5개 지켜있네. 교육세, 교통,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5개. 목적이 정해져 있죠? 항상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세 정해져 있죠. 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절대로 지방세라고 하면 안 돼요. 국세에 대한 목적세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 앤드 뭐다? 목적세. 세법의 기초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농특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니까 국세, 앤드 목적세. 자, 그 다음 지방세는 무조건 뭐다?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적어야 앞에 소방분이라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시설분도 있고, 그 다음 소방분도 있고, 또 하나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여서 지역자원시설세.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불을 끄려면 돈을 모아놔야죠.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 뭐다?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소방분이잖아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날라오잖아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방교육, 그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다. 앤드 목적세다. 근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병기세라 그래요. 이해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가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계가 같을 때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병기세.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 배워요.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켜서 날라오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 지켜서 날라오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나란히 기재해서 병기에서 날라오는 세금이다.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뭘로 나와? 3번.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자, 여기까지. 자, 40분 강의하는 거죠, 그죠? 1시간.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깜빡 잊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초 강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하셨던 분들은 뭐다?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